매일 아침 일어나면 우리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따뜻한 커피 한 잔, 누군가는 물 한 컵, 또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을 켜며 하루의 첫 순간을 맞이하죠. 그런데요, 40년간 내과 진료를 해온 73세 김영균 박사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바로 물 한 잔에 식초 한 스푼. 그는 또박또박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제 인생 후반부 건강을 지켜줬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분이 지금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모두 안정적이고 또래보다 훨씬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점은 처음부터 건강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혈압이 오르고 식후 피로가 밀려오고 속이 더부룩하고 다리가 붓고 아침에 몸이 쉽게 일어나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몸의 균형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김 박사의 경험과 의학 자료를 바탕으로 식초가 몸에서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왜 시니어에게 특히 의미가 있는지, 많은 분들이 체감한 변화의 순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실천법, 시니어가 특히 조심해야 할 점을 차분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지 않으시면 비싼 건강식품만 찾게 되고 몸의 신호를 놓치게 되고 작은 변화의 기회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몸이 달라지는 이유가 보이고 실천할 방법이 생기고 건강이 회복되는 흐름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는 인생이막 살롱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 후반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이제 73세 내과 의사 김영균 박사의 실제 건강 여정과 함께 식초가 왜 시니어 건강에 가장 먼저 시도해 볼 만한 방법인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느 순간부터 몸이 예전과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아픈 곳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예전보다 더 힘들고 밤에 깊게 잠들지 못하고 식사 후에는 몸이 처지고 피곤해지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워집니다. 이런 변화는 많은 시니어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김영균 박사는 이런 변화를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증상들은 몸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박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역시 처음에는 같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단지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고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넘겼고 운동을 잠깐 쉬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몸이 너무 무겁고 가슴이 답답해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내 몸이 왜 이렇게 된 걸까? 언제부터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던 걸까? 정기검진을 통해 확인한 결과는 그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좋지 않았습니다. 혈압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고 식후 혈당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었으며 내장 지방 수치는 높게 나타났고 만성 피로가 계속되는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대부분 60대 이후에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김 박사는 이 시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변화를 되돌릴 방법은 없을까요? 김 박사의 경험에 따르면 몸이 나빠지는 이유가 하나가 아니라면 몸을 회복시키는 방법도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운동, 식단, 수면, 스트레스 조절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변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시니어 분들이 가장 크게 공감하십니다. 노력하는데도 몸이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는다.
좋다는 걸 해도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다. 건강식품을 먹어도 잘 모르겠다. 김 박사의 이야기 역시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시선을 멈추게 한 것이 바로 식초였습니다. 그는 식초가 단순히 음식의 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니라 몸에서 혈당, 지방, 염증, 혈관, 소화와 관련된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연구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는 식초를 몸에 직접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물 한 컵, 식초 한 스푼, 꾸준함. 이것이 김 박사가 말하는 건강 회복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김영균 박사가 식초에 관심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식초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초산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아세트산은 단순히 신맛을 내는 물질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여러 기능과 연결되어 있는 생리활성 물질입니다. 김 박사가 참고한 의학 자료와 논문들에 따르면 아세트산은 우리 몸에서 다음과 같은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완화시켜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후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고 그에 따라 피로감과 졸림이 찾아옵니다. 이는 혈당 스파이크 때문인데 아세트산은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 박사는 식초를 식사 전이나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특히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둘째, 내장 지방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세트산은 지방을 분해하는 데 관여하는 AMPK라는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효소는 지방이 저장되는 것을 막고 연소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김 박사의 경험에서도 허리둘레가 줄고 몸이 가벼워진 것이 가장 먼저 체감된 변화였습니다. 셋째, 혈압 안정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세트산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산화질소 생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이로 인해 혈류가 부드럽게 흐르고 혈관 저항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 혈압 안정과 연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넷째, 만성 염증 완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몸의 통증, 붓기, 피로감의 원인은 대부분 만성 염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세트산은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줄이고 항염 작용을 돕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 김 박사가 특히 주목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장 건강과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식초에는 팩틴과 유기산이 있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 박사는 나이가 들수록 장 기능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식초가 이런 부분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식초는 몸의 하나의 기능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혈당, 지방, 혈압, 염증, 소화, 이 다섯 가지가 동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변화가 큰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많은 시니어 분들에게 의미 있는 이유입니다. 김 박사가 강조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약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되찾는 것입니다. 식초가 가진 핵심은 이 균형을 돕는 데 있었다고 말합니다. 김영균 박사는 식초를 실천하면서 몸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순서를 매우 흥미롭게 정리했습니다. 이 변화들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여러 시니어 환자들과 본인의 경험을 종합해 보면 상당히 공통적이었다고 합니다. 김 박사가 직접 환자들에게 실험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김 박사가 소개한 첫 번째 사례는 72세의 김순애 씨였습니다. 그녀는 식사 후마다 몸이 처져 눕지 않으면 버티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가사도 힘들고 외출도 줄어들고 스스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다죠. 하지만 김 박사가 알려준 식초 루틴을
천천히 부담 없이 시작한 이후 식후 피로가 눈에 띄게 줄었고 하루가 훨씬 길어졌다고 전했답니다. 가장 인상적인 말은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나를 조금씩 되찾는 느낌이 들었어요. 두 번째 사례는 폐경 이후 체중 증가와 붓기로 고민하던 68세 박정희 씨였습니다. 운동도 해보고 식사량도 줄여보고 건강식품도 시도했지만 몸은 쉽게 변하지 않았고 무릎에 부담이 생겨 외출도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식초를 작은 습관으로 들이면서 과식이 줄고 붓기가 완화되고 바지가 느슨해지는 변화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말은 이랬습니다. 살이 빠진 것보다 몸이 가벼워진 게 더 기뻤어요. 세 번째 사례는 식후 불편과 더부룩함으로 수십 년을 힘들어했던 75세 최병호 씨였습니다. 검사에서는 큰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식사 후 불편함은 늘 반복되었고 밤에 누워도 속이 편하지 않아 수면까지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식초를 따뜻한 물에 희석해 천천히 마시는 방법을 실천하면서 소화가 편안해지고 밤에도 푹 잘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 사례들을 정리해서 하나씩 차분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식후 피로감이 줄어들었다. 나이가 들수록 식사 후 졸림과 처짐이 나타나는 이유는 혈당이 급격히 오르기 때문입니다. 식초는 이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해주기 때문에 식사 후 몸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설명합니다. 이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완화되었다. 소화력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식초 속 유기산과 팩틴이 소화를 돕고 장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속의 편안함이 가장 빨리 느껴졌다고 합니다. 삼다리와 발목의 붓기가 줄었다. 부종은 순환과 염증, 나트륨 정체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식초는 체액 균형과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일상에서 가볍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4.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쉬워졌다. 수면의 질과 회복력은 염증 및 혈당 변동과 연관됩니다. 김 박사는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후 아침 컨디션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소개합니다. 5. 배둘레가 줄어들었다. 체중계의 숫자가 아니라 허리둘레가 감소한 것이 더 중요한 변화였다고 합니다. 이는 내장 지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6. 혈압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식초는 혈관 확장과 순환 개선에 관련되어 있어 측정할 때마다 들쭉날쭉하던 혈압이 차분하게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7. 관절과 근육의 뻣뻣함이 완화되었다. 염증은 나이가 들며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식초는 항염 작용과 연관되어 관절의 부담이 줄어드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8. 피부톤과 탄력이 좋아졌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항산화 작용과 수분 유지, 순환 개선이 함께 작용해 얼굴빛이 한결 밝아졌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9. 집중력과 기억력이 좋아졌다는 체감. 뇌혈류 개선과 아세틸콜린 분해 억제와 관련된 연구적 배경을 토대로 설명됩니다. 김 박사는 새로운 내용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예전보다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10. 몸 전체가 가벼워진 느낌. 이 마지막 변화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수치로 설명될 수는 없지만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체감입니다. 이 10가지는 단기 효과가 아니라 축적 효과입니다. 김 박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식초는 강하게 작용하지 않지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몸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런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하루만 마셔서는 모르고 일주일만 해도 절반만 느껴지고 3개월은 해야 진짜 변화를 느낄 수 있다. 김영균 박사는 식초가 몸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소개했지만 가장 강조한 부분은 하나였습니다. 식초는 올바르게 마셔야 한다. 식초는 강한 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마시는 것이 아니라
몸에 부담 없이 안전하게 그리고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나는 방식으로 천천히 실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도대체 식초를 얼마나 마셔야 하나요? 원액으로 마셔도 되나요? 언제 마시는 게 좋은가요? 아침, 점심, 저녁 몇 번이나 해야 하나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김영균 박사가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듯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마시면 될까요? 너무 많을 필요 없어요. 딱 하루 15에서 30ml, 숟가락으로는 1, 2큰술 정도예요. 많이 마신다고 효과가 더 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속이 불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액? 아니에요. 꼭 물에 타서 드세요. 식초는 산도가 강해서 그대로 마시면 식도나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 200에서 300ml 식초 1큰술 넘으시면 물을 조금 더 넣어도 되고 미지근한 물에 타면 더 편안하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천천히 마시기. 한 번에 들이키지 않기. 아침에 물 한 컵 먼저 마시기. 내 몸 반응 관찰하기. 그리고 꿀을 아주 조금 넣어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생략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원액 그대로 마시기. 속이 불편한데 억지로 계속하기. 하루 50ml 이상 마시기. 단 음료 탄산음료에 섞기. 식초를 약처럼 생각하기. 이건 김 박사가 가장 강조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초는 몸을 강제로 바꾸지 않습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하루하고 기대하지 말고 3개월을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식초에 관심이 생기고 실천해 보려고 마음먹으면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식초가 몸에 좋다면서요? 그럼 많이 마실수록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많이 마시면 더 좋다는 오해. 식초는 약이 아니고 몸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양을 늘린다고 효과가 빨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쓰림, 위 자극, 치아 시림, 이런 불편함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김 박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초는 적당함이 가장 큰 힘입니다. 이 빈속에 마셔도 되나요? 이 질문도 정말 많습니다. 정답은 사람마다 다르다입니다. 아침 공복에는 위산 분비가 민감한 상태라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안전한 방법은 아침에 물 한 잔 먼저 20에서 30분 뒤 식초 희석액. 이 순서가 가장 편안합니다. 삼위장약 먹는데 괜찮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위를 보호하는 약, 위산을 줄이는 약, 이런 약을 드시는 분은 몸의 반응이 예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법은 더 적은 양으로 시작, 천천히 늘리기, 불편하면 쉬기. 이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효과가 없으면 중단해야 할까요? 김 박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식초는 조용하게 축적되는 변화입니다. 즉, 하루, 일주일, 딱 눈에 띄는 속도.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몸의 변화는 4주, 8주, 12주. 이렇게 천천히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혈당약, 혈압약과 함께 먹어도 되나요? 중요한 관점은 이거예요. 식초는 약이 아니고 약을 대체하는 것도 아니고 약의 효과를 결정짓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식후 혈당 상승이 완만해지고 과식이 줄어들고 몸의 순환이 좋아지는 변화가 오면 생활 습관이 달라지고 몸의 데이터가 안정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 박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약은 의사가 결정하고 식초는 생활이 결정합니다. 6달은 건강식품과 같이 먹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순서를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물, 식초, 식사, 영양제,
이 순서가 가장 편안합니다. 7일은 분들은 꼭 조심하세요.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반드시 천천히 아주 적은 양으로 시작하거나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심한 위염, 임신 중, 투석 환자, 저칼륨 치료 중, 팔식초는 만병통치가 아니다. 이 부분을 가장 부드럽게, 그러나 가장 명확하게 정리할게요. 식초는 병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고, 결과를 약속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같은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시니어의 몸이 잃어가는 균형, 혈당, 혈압, 체중 소화의 연결, 부담 없는 실천, 생활 속 회복, 이 네 가지를 생각하면 시도해 볼 가치가 충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말 대신 신호로 이야기합니다. 식사 후 몸이 무거워지거나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예전 같지 않거나 계단을 오르며 숨이 차거나 속이 편하지 않거나 붓기가 잘 빠지지 않거나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지만 김영균 박사는 이 말을 조용히 뒤집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몸이 균형을 잃고 있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싼 건강식품도 아니었고 힘든 운동도 아니었고 극단적인 식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물 한 잔, 식초 한 스푼, 그리고 꾸준함, 이 세 가지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시니어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이건 부담 없어서 좋네요. 지금 내 몸 상태에 딱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당신의 몸에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식후 피로 때문에 힘드신가요? 허리 둘레와 붓기가 걱정되시나요? 수면이 예전 같지 않나요?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편하지 않나요? 몸이 예전보다 무거워졌나요? 만약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시니어에게 가장 필요한 건 작은 변화입니다. 몸은 천천히 약해졌고 몸은 천천히 회복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이렇게 충분합니다. 하루 한 번 물과 식초를 부드럽게 타서 3주만 꾸준히, 그 이후의 변화는 몸이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께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식초를 시도해 보고 싶으신가요? 혈당 때문인가요? 체중과 내장 지방인가요? 소화와 속 편안함인가요? 붓기와 순환인가요? 활력과 컨디션인가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조금씩 더 나아지는 방법을 편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생이막살롱과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나이는 숫자지만 건강은 선택입니다. 오늘 선택한 작은 습관이 내일의 몸을 만들고 앞으로의 인생을 바꿉니다. 감사합니다.